환영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는 6월 28일 날 그 4.16 연대 발족을 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좀 4월 달에 발족을 하려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4.16 연대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하자. 좀 지역에서 많이 헷갈리잖아요. 작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해가지고 그 지역대책이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북대책이 만들어지고 지역마다 또 지역대책이 만들어지고 갑자기 또 4.16 연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헷갈리고 하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4.16 연대에서 그 4.16 운동, 4.16 연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어떤 거 있을까 이거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런 간담회들을 진행을 계속 해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4.16 연대가 발족하고 난 다음에 지역별로 가면서 또 워크숍 같은 것도 그렇게 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 운동을 우리는 이제 4.16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몇월 며칠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날 그 운동이 발생한 날 저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버마 같은 경우는 888 운동이 있었어요. 8888 8이 4개죠. 88년 8월 8일 날 있었던 민주화 운동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8888 운동처럼 또 뭐 유럽이나 이런 데도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월 16일 운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들 자꾸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4.16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4.16 운동의 그 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찾아나가는 거고 또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 수밖에 없다. 지금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무슨 중앙에 지도부가 있고 그래갖고 거기서 무슨 방침 만들어서 쫙 가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 4.16 운동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이렇게 보면은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대책회의 만들어지는 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려요. 그죠? 근데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촛불 들고 나와서 추모하고 같이 울고 같이 항의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존의 운동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전에 또 보면은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운동들, 학교에서도 만들어지고, 동네에서도 만들어지고, 곳곳에서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들어진 그 운동들이 지속되질 못하고, 또 강화되지 못하고, 금방 소멸되고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광우병 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광우병 때 전국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존속하는, 그때 당시에 존속하는 그 운동들은 별로 없어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4.16 운동 같은 경우도 그냥 놔두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4월 16일을 잊지 않겠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한다면 잊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조직 틀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운동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거를 지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4월 16일의 약속,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보면서 약속했던 거 잊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이런 걸로 4.16 연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PPT, 간단한 PPT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그죠? 사실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도 그 참사들이 계속 있었어요. 가장 큰 참사는 저쪽에 오룡호 사건이죠. 오룡호 참사. 기억하시나요? 작년 12월 달에 저 베링에서 따라한 저 50몇 명이 죽은, 50몇 명인가 죽은 그 사건. 그때 이제 참치잡이 하러 나간 거죠. 서도 참치에. 거기인데 거기 대부분의 11명의 선원만 11명의 선원만 한국 사람들이었고, 나머지는 다 저쪽에 동남아 쪽에 이주 노동자들이었죠. 이 사람들 그대로 그냥 수장시켜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 사람 목숨보다 배가 돈이 더 저거 하니까 그 회사에서 4시간 동안 배를 어떻게 침몰시키지 못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을 탈출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깔아앉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 돈 1,000만 원씩 주고서 떼어버린 사건이 오룡호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월호 참사는 그나마 이제 그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까지 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움직이고 막 하니까 이 힘이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묻혀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러고 돈 받고 또 해결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는 계속 되고 있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는 지금 현재 진행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줘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만으로 놓고 봐도 지금, 세월호를 인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월호도 사실 작년 11월 11일 날 수색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색 중단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정부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 실종자 가족들한테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색 중단을 하게 되면 곧바로 세월호 인양할 수 있도록 거기 그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이 눈물을 머금고 정부의 그 안을 받아들이면서 수색 중단을 요청했던 거죠. 11월 11일. 그래서 수색이 중단됐고요. 그러자 아주 발빠르게 중대본, 중앙대책본부 그거를 갖다 해체시켜버렸죠. 그리고 세월호 인양 안 했어요. TF를 꾸렸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기술적으로 이 세월호 인양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는 기술 TF를 만들었어요. 즉 세월호를 인양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세월호 인양에 대한 여론들이 높으니까 세월호 인양에 대한 여론은 50% 밑으로 떨어본 적이 없어요. 70%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여론조사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4월달에 그거를 발표하면서 한편은 세월호 인양으로 이 진상규명 요구를 덮고 또 이 배보상액 엄청난 돈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덮으려고 했었던 거죠.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월호 참사 계속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월호 인양하게 해달라. 내 아이들, 거기 있는 아이들 찾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 이제 메르스까지 좀 보면서 정말 이 정부, 이런 나라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참사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생계 문제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도 죽기도 하고, 또 뭐 저런 전염병까지 하고 뭐 이런 거죠. 아까 오다가도 얘기했는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제 역병도 돌고 이 가뭄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임금을 쫓아내요. 그죠? 임금을 쫓아내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뭐 상황이 안 맞잖아요. 그때 세월호 저기 했을 때 7시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구명조끼 입었는데 그 발견을 못하냐 이런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그러다가 14일 만에 나와갖고 이 정부가 자기가 무슨 최선을 다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런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는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했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여론이 악화되고 자기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동대문 상가가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아이돌 스타인 마냥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한심한 상황인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 그 해왔던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깎아내리는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게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이었는데 그걸 쟁취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힘에 붙여서 수사권, 기소권을 쟁취 못하는 대신 그 조사권은 굉장히 강화된 여태까지 저런 조사기구에서는 가장 강화된 조사권을 갖는 특별법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잘 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를 조사하는 특별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부가 결국 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이런 여론에 밀려서 이건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싸움으로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외치는 하는 것 중에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면 뭐라도 당장 드러날 거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워하는 정부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11월 7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정부로 이송이 돼서 송부가 돼가지고 11월 19일 날 공표를 하면서 법이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그 법의 시행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특별조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출범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사 특별조사위원회 그 위원 구성만 마쳤고, 이제사 그 손발이 되는 조사관들을 뽑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조사관 채용 작업을 좀 하고 있고, 민간조사관들이 채용되는 게 7월 3일 날 끝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신원조회나 뭐 이런 거 등등등 해서 저 출근하는 게 7월 13일이에요. 그럼 7월 13일 날 민간조사관들이 출근을 한다 해서 곧바로 조사 작업에 들어갈 수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민간조사관들하고 그러면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규명은 어떻게 할 거고, 또 이국 같은 경우냐 안전사회와 관련된 어떤 조사 작업은 어떻게 할 거며, 지원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빡세게 하더라도 2주 동안, 보름 동안 그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조사 기획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건 8월 달부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이 시행령 자체를 갖다 거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공무원 파견 받는 거를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고위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쪽에 그 공무원들 파견 받지 않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공무원, 하급직 공무원들만 파견받고 민간조사관 채용해서 그거 가지고 가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런 거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로 쪼오냐? 예산 갖고 쪼아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주는 예산이 복사용지, 복사할 수 있는 거, 이 종이값하고 물값만 줘요. 월급도 안 나오고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쪼는 거예요. 계속. 예산을 쪼면서 이 대통령 소속, 대통령 직속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진상규명 작업을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 이렇게 민간조사관 중심으로 조사하는 거 저쪽에서 이렇게 그냥 호락호락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조사에는 앞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정부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금이라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조사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바깥에서 우리도 어떻게 또 싸움을 만들어가서 이게 진상규명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 이번 정부에 안 되면 또 해야죠. 그 다음 정부에 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자, 이제 저희는 저 진상규명도 되게 중요하지만 책임자 처벌이 되게 중요해요. 인권에서는 이제 불처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임퓨니티, 부정의 접두사 IM 임을 붙여서 퓨니티가 처벌이잖아요. 이게 이제 유엔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예전에 독재 정권 시기에 책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하고 난 다음에도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핵심적인 자리를 다 장악을 하니까 민주화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 책임자들을, 당시 독재 정권의 책임자들을 찾아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하라고 그래요. 형사적인 처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처벌, 정치적인 처벌,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전두환 이전에 훈포상 이거 박탈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처벌을 할 것을 요구를 해요. 도리어 유엔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삼풍백화점 때 책임자를 처벌했냐? 아니거든요. 거기가 결탁돼서 부정부패해갖고 이렇게 해서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도록 만드는데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죠. 그 말단 공무원들, 말단 직원들, 이런 사람들만 처벌되는 거예요. 그때 물론 삼풍 회장도 처벌되고 했지만, 이렇게 최소만 하는 거고, 실제 책임지고 그 원인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책임선에서 비껴나 있는 거죠. 다 그렇거든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든지 뭐든지 다 한번 보시면 제대로 처벌 안 됐어요. 대구 지하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2003년도 그때 대구 지하철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늘 책임자 처벌 없이 덮고 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진짜 책임자들을 다 밝혀보자. 다 밝혀보자. 청해진 형과 관련된 어떤 이런 비리와 이런 것들 다 밝히고, 언론사 그것도 밝히고 해서 나중에 그 유가족들을 모독하고 그런 데까지 다 한번 밝혀보는 거다.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하고 정치적인 그런 도덕적인 책임을 물고 책임 묻고 국회의원들 사실은 여기에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법으로 다 이걸 완화시켜줬거든요. 그 해운법들 이런 것도 다 완화시켜줬단 말이에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다 완화시켜줬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청해진 해운이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니네들 거기 책임져라. 그 여야 의원을 여야를 막나놓고 국회의원들이 그 죄를 한다면 아니죠.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자, 또 하나 더 넘어갔어요. 예. 자, 이게 우리가 이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특조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세월호 인양이에요. 세월호 인양은 그냥 뭐 실종자 이 문제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첫 번째는 실종자들,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실종자란 말조차도 못 쓰게 해요. 미수습자다, 미수습자. 이 미수습된 이런 사람들을 지금 9명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상상하기 싫지만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그걸 다 지난번에 이제 11월 11일까지 수색을 하면서도 다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정말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 수색을 했었거든요. 수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한 20-30분 정도 수색하고 또 올라왔다가 이런 걸 해야 돼요. 잠수사들 얘기 들어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면 안 된대요. 그런 경우에 심해에 들어갈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하루에도 뭐 5번씩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그 작년에 잠수했던 사람들이 병이 걸려 있어요. 치료받고 있어요. 근데 치료비를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디 그 잠수 저기 하는 거기에서는 그 한 명이 또 잠수사가 죽었거든요. 사실 그 실수로 죽은 거일 수 있는데 그 작업을 지휘했던 사람을 고소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 사람들은 해경이 했어야 되는 거를 이 민간 잠수사들이 자원봉사를 이렇게 한 건데 그 사람을 고소를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시죠. 자, 근데 우리가 세월호를 인양해야 되는 거는 이 실종자들을 수습하는 거, 이게 첫 번째인 거고, 거기에 있는 또 실종자들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유류품들 같은 경우 다 찾아서 가족한테 돌려줘야 돼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선을 다 뒤지면서 유해를 발굴하고 유류품 하나라도 나오면 지금도 가족들을 찾아서 그걸 전달해줍니다. 이게 이제 근대 이후에 국가가 국민들의 일이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세월호 인양은 꼭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탈출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6분 만에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게 막 급변층에서 급속히 끼우러진 게 이게 고박이 엉터리였다. 참 우리가 고박이라는 말 몰랐는데 평양수란 말도 몰랐죠. 근데 아직 우리 국민도 굉장히 유식해요, 그죠? 이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려면 고박은 이 묶는 거예요, 묶는 거. 고박을 짐을 묶는 거, 이런 것도 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고박을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짐이 쏠려갖고 급격하게 이게 침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요 다 가정치예요. 청해진 해운이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 가지고 그 가정치를 가설을 세우고 그 가정치를 대입을 해서 그래갖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세월호를 직접 인양해갖고 정말 고박 상태가 불량했는지, 이게 증개축이 진짜 문제가 있었는지, 평형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원인을 확실하게 알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세월호도 그래서 인양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천안함은 인양해갖고 지금 저 천안함의 진실도 밝혀야 되겠지만, 천안함을 인양해가지고 저 평택 거기다가 해놓고 그걸 안보 교육용으로 쓰잖아요. 우리는 세월호를 인양해서 안전교육용으로 써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그 현장은 사실은 세월호밖에 없어요. 그 바다 거기 가보시면 그냥 시퍼런 물이 그냥 시꺼먼 물이 그냥 출렁출렁 하는 그 바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세월호를 얹어서 그거를 해체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온전하게 이렇게 건져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경로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는 무조건 온전하게 인양해야 된다. 이걸 인양을 할 때 인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쪼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하게 할 수 있다. 할 기술도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 세월호 인양과 관련돼서는 오래 전 4월 달에 이제 4월 16일 직전에 이제 그 밝히고 하고 이런 것들, 또 그 뒤에 밝힌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년 5월 23일 날인가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양 계획 아니었어요. 하나도 더 진전된 게 없다. 그 유가족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언론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이러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등 그런 소리 갖고 돈이 얼마 들어 다 그런 거 다 검토 끝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전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7월달에 이제 인양업체를 갖다 선정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9월달부터 인양 설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년 1월달부터 인양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몇 개월 걸린대요. 최고로 빨리 해야 7개월이에요. 7월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그걸 더 늦추고 싶어요. 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거를 세월호를 갖고 조사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내년 4월이 있거든요. 4월 총선이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일정들을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인양을 가급적이면 늦출 거다. 특별조사위원회 가급적이면 조사 못하도록 할 거고, 세월호 저거는 인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양을 계속 미룰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자, 그래서 이 9분 이분들을 되찾기 위해서 수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만들어가고, 그것과 함께 이제 이 4.16 인권선언 추진단을 하고 있는데, 4.16 인권선언 추진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국가가 그 의무를 포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역으로 얘기하면요, 국민인 우리가 우리 권리를 못 찾아먹은 거예요. 우리 권리를 빼앗긴 거예요. 그죠? 우리 국가한테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나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국가는 이 국민의 권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실현시켜줘야 될 그런 삼중의 의무를 갖고 있는 게 국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된 거예요. 세월호 참사에서 그게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가 뭐냐를 또 찾아가 봐야겠죠. 그죠? 우리가 왜 존엄한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죠. 존엄한 우리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그 이유는 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권리가 뭔지, 이 권리 찾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거가 인권선언 제정운동이에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4.16 운동이다.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4.16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는 운동,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 이런 운동들을 해나가는 거, 이게 4.16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4.16 연대를 좀 만들어 가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한번 이게 물어볼게요. 이런 운동들을 지속시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속시키려면.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운동이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냥 꾸준히 가지 못하고요. 뭘 좀 하다가 또 큰 사건 터지고 무슨 사안 터지면 또 그거 한다고 막 대책이 만들어서 또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사안들 쫓아다니기 바빠요. 그 정부가 저질러 놓은 그런 사건들, 또 잘못들, 이걸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다가 허송세월하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뭔가 하나라도 매듭을 져야 되는데 그걸 못 해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좀 그러면 이 운동들을, 이거를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런 거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죠. 그거 찾아야죠. 그래서 그런 심도 만들어야 되고, 실제 지혜도 한번 모아봐야 되고, 근데 이 지혜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게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세월호 참사에서 진실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여론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여론조사할 때마다 이게 높아진다면, 높게 나타난다면 다음 총선에서 이슈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유권자들이 표를 갖다가 주고 있는 유권자들이잖아요. 이 유권자들이 이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를 찍겠다라고 한다면 쟤네들 우리를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 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근데 그런 힘들은 막연한 힘이 아니라 구체적인 힘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실규명을 위한 그런 싸움들을 해가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을 거예요. 수많은 정부의 방해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런 어려움에 부닥쳤으면 또 특별조사위를 또 응원하고, 그죠? 응원하고 힘도 실어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것과 함께 독자적인 그런 진상규명 운동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진상규명 운동을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뭐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다 그때 그냥 잠깐 이슈했다가 사라지고 그랬는데 이걸 다 모으는 거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걸 모으고 있고 다 분석하고 해서 자 이게 진실이다 하는 걸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쟁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다 라고 하는 건 그냥 주장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들 갖다 놓고 봐라 이래도 국정원이 실소유주가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해서 몰아가야 되죠. 이렇게 정치적 쟁점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민법정 내지는 국민법정 같은 것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진실 우리가 밝혀낸 이걸 가지고 한번 사법적으로 한번 우리끼리 한번 판단해보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또 해볼 수 있다. 그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 들어간 것들을 다시 우리가 재점검해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참여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여기서 국민참여라고 했던 건지 기장특별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참여. 그러니까 전문가들 각계각층의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저들까지 다 포함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운동들을 만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일들을 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그런 이제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드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다른 것들도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법을 만드는 것 중에 기업 살인기업 처벌법. 기업살인처벌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영국에서 거기도 이제 페리오 같은 게 침몰을 했거든요. 침몰했는데 여기도 이제 뭐 수사하고 우리보다 더 수사 잘하고 뭐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은 또 처벌을 안 된다는 거였어요. 거기도 그잖아요. 거기서 잘못한 기업이 있는 거죠. 이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고 뭐 이랬던 저거 기업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일로 절로 해서 법망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그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살인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안전사고가 팍팍 떨어지는 겁니다. 매년 이게. 기업이 굉장히 무책임하거든요. 이윤을 위해서는 안전을 도외시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처벌하는 거죠. 뭐 이렇게 사람이 이제 몇 명 사람이 죽을 정도의 어떤 이런 걸로 했다고 한다면 아주 중하게, 그죠? 등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아까도 이제 길거리 강연 때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가 뭔지를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 화학약품들이 화학물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유 저장고 이런 데들 같은 경우 이거가 이제 저장 시설이 너무 낡아서 그게 그대로 흘러낸다고 그러죠. 흐르고서 거기서 불이 나는 걸 급하게 끄고 그런 것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법이 없어서 그걸 못하니까 그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만들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우리 동네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중앙 정치에서는 보다도 지역 단위에서
좀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 동네 이런 거 위험한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해줘라 라고 싸움을 밑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안전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운동들, 또 우리의 권리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운동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이제 돈과 생명보다 생명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이거 바꿔가는 그런 운동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함께 우리가 이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런 사업들도 가족들과 함께 해나가야겠다. 그래서 안산에다가 그 안전공원, 추모공원이 아니라 안전공원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희생하신 분들, 계신 분들을 추모하는 가족들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추모하는 그런 기억의 공간들도 거기다 놓고, 거기서 이제 안전과 관련된 교육들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거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곳을 안산에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추모공원 이런 걸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접근성이에요.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외진데다가 있으면 잘 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저쪽에 안산에서 대부도 쪽 가는 데다가 만들길 바래요. 그러면 잘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가족들은 생각이 달라요. 안산 시내에다 만들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안산 시내에다 만들겠다고 하는 걸 해서 안산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걸 가서 보고 다시 환기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해가는 이런 거고, 그러면 그런 거에 안산에만 있을 필요가 있느냐?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충북에도, 청주에도 있을 수 있고, 골고루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센터 같은 것들이 곳곳에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우리는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을 세월호 광장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리모델링 그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이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맨 처음에 이제 작년에 농성한다고 그럴 때 거기서 이제 급하게 들어가서 눌러 앉은 거지만, 이게 해보니까 광화문이 있는 거고 없는 거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을 진짜 세월호 광장으로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와서 좀 뭔가 부담을 느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거든요. 분향소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고 뭐 하니까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 돌아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세월호를 보기도 하고 분향도 하고 편하게 이렇게 하면서 뭔가 또 자기도 참여하고, 이 노란 리본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만들어가면서 진짜 이 세월호 광장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억 사업들 이런 것들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보면요, 그래서 이런 4.16 운동은, 우리 이제 4.16 연대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 뭐 월간지도 계속 만들어내고, 그래서 또 교육 사업도 계속하고, 그래서 자료도 만들고, 강사도 쪽에서 곳곳에서 이런 강연도 조직하고 뭐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거 했던 것처럼 그 국민간담회 같은 것들도 계속 만들어가고 계속 확대시키고, 지금까지의 국민간담회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는 또 있어요. 뭐냐면 유가족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만나고 싶어하고 유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즉 우리 편들하고 하는 국민간담회였던 거죠. 근데 이걸 넘어서야 돼. 예를 들어서 노인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쉽지 않지만 노인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향후회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데까지 들어가는 어떤 이걸 확산시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하게 영화를 통해서, 또는 지난번에 그 금요일엔 돌아오렴 그 북코스타 또 이런 것들 통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활동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란 리본 물결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매월 16일 날은 어쨌든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런 원래 활동들을 좀 해보자. 전국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상황에서 싸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집중 싸움도 해보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4.16 연대는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조직을 만들 때 조직을 만들 때 수직적인 조직을 잘 만들어요. 위에 중앙이 있고 각 지역이 있고 지혜가 있고 쫙 가는 거, 이거 되게 익숙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단이 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4.16 연대는 그렇게 만들지 말자.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조직은 수평적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4.16 연대 지금 상임 운영위원이거든요. 상임, 여기 운영위원장도 당도 두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요. 대표단도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제 의사결정 구조, 그러니까 총회가 있고,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이제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일상적으로는, 그죠? 이렇게 해나갈 것이고, 거기에 이제 상임 운영위원들을 한 10명가량을 이렇게 두는 거죠. 밖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상임 운영위원장 대표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거고, 거기에 이제 각종 의제별, 사안별, 또 이런 위원회들을 둘 거고, 그 위원회가 또 촉진회의를 하는 걸 통해서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지역들도 같이 연결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중심이다가 아니라 모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북대책위는 충북대책위에 걸맞는 활동들 계속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해산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운영위원을 파견하는 거예요. 운영위원을 파견하고, 그 충북대책위는 지금 그 명명을 할 거냐, 요거는 규모, 단체 규모, 이런 거, 조직 규모에 맞춰가지고 운영위원 명명을 이렇게 할 건데, 그걸 이제 내일 모레 결정할 텐데, 내일 결정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위원을 내면서 거기서 같이 전국에 있는 이런 저거들이 뭐 분기별로 한번 모여서 이렇게 다 큰 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는 그 상임 운영위원들과 그 각종 위원회가 만나는 이런 집행기구,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단위를 만들고, 그리고 이 활동들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일상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사무처를 두고 이렇게 좀 해가려고 합니다. 사무처를 구성하다 보니까 벌써 사무처 상근 활동가가 10명이 되어버렸어요. 꽤 큰 거죠.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일도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같이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중요 사업들을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야겠지만, 각 지역에서 창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운동들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군데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러면 금방 퍼져가거든요. 작년에 노란 현수막 달기 같은 경우가 서대문 주민들 50명이 이제 모였던 그 주민들 모임에서 현수막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 되게, 저거 좋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지잖아요. 이런 사례들처럼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지역 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자라고 같이 공유하고, 좋은 거는 또 우리가 또 같이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한쪽에서 먼저 시작한 것보다 뒤에 시작해서 또 다른 걸 또 시도해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4.16 연대라고 하는 걸 발족을 하고 또 강화해가고 이렇게 해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래로부터 바꾸는 그런 아래로부터 힘을 만들고 실제로 이 세상을 바꾸는 운동들을 한번 이번에는 중단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밀고 가보자는 거죠. 그죠? 아마 다 끝난 것 같은데 들려보세요. 또 있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어떤 게 이거 들으세요. 상설단체가 바로 4.16 연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 연대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분리돼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결정도 하고 같이 책임도 지는 이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도 이제 오게 되고, 이런 지역의 조그만 풀뿌리 조직에서도 이제 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의 편차나 이런 것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힘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 통해서 점차 만나니까 가까워지거든요. 예, 이런 거에서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회원도 지금 1만 회원, 지금 1000명도 안 되는데 1만 회원, 회비를 내는 회원 1만 회원을 만들어 보자. 저거는 참여연대가 저 정도 되거든요. 저 정도가 14,000명 정도 회원이 있어요. 실제 회비 내는 저기들이. 그러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호와 관련돼서 정말 잊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이거가 되려면 이 정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힘으로. 우리 스스로 회비도 내고 10,000원씩 내는 회원들 10,000명이면 얼마죠? 1억이죠. 한 달에 회비가 1억 꽂히면 저거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요, 이렇게 큰 행사 한번 하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니, 이거 집회 한번 하면
큰 집회. 그거는 이제 그거까지 뭐 도시락이냐면 이런 거 없이 그냥 무대 쌓고 그거 집회하고 그거 하는 거면 최소 5천 들어요. 홍보.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러니까 몇만 이게 단위별로 다르잖아요. 그죠? 1,000명 할 때와 5,000명 할 때와 10,000명 할 때와 20,000명 할 때, 50,000명 할 때 진짜 조직해 보면 아시잖아요. 그거 기념수로 막 늘어나 버리거든요. 뭐 이런 것들 실제로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지역에서도 이런 4.16 연대 운동에 같이 이런 취지로 한다고 하는 걸 좀 해주시고, 물론 여기에 충북 지역에 충북 대책에 들어오지 않은 또 이런 세월호와 관련돼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 모임들도 있을 거고, 교사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인들의 모임도 있을 거고, 노동자들의 모임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연결해 갈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충북 대책에 들어서 거기에 같이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충북 대책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또 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 또 다양한 형태의 그런 모임들이, 조직들이 함께 해가는 이런 컬러풀한 그런 운동, 그런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서 한번 지속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가고 있다. 그게 발족하는 게 6월 20일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같이 뜻을 함께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운영위원들도 좀 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4.16 운동, 4.16 연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시면 제가 또 가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